예, 민주당의 공천이 하루하루 조금씩 발표되면서 내용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전략공천 지역과 단수공천자 명단이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 전략공천지로 선정이 됐다는 뜻은 그 지역구 현역은 자동적으로 컷오프 된다는 의미죠. 동작을의 이수진, 마포갑의 노웅래, 이런 분들이 이제 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수진 의원 바로 탈당했고요. 노웅래 의원 항의 농성 들어갔고 또 하위 10% 판정받았던 박용진 의원은 재심 신청했는데 기각되면서 또 항의를 했고 이렇습니다. 자, 지도부는 지금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예, 아니 전략공관위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우선 어젯밤의 보도부터 잠깐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게 뭐냐면 3주 넘게 주목받고 있는 곳. 그런데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는 곳이죠. 서울 중성동 갑지역구. 이르면 오늘 늦어도 주말 사이에 전략공천 후보자가 제3의 인물이 결정될 것이다, 공개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략공관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을 누가 아는 내용이죠? 어제 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아직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임종석 전 실장께 송파 갑을 제안을 해서 임종석 실장께서 그 지역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음. 지금 논의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를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더 이상 끌기는 좀 무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주 초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 갑으로 제안할 때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만큼 중성동갑은 여전히 임종석 실장으로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전히? 지금 전략 지역이라 하면은 네. 저희들이 후보를 공모할 때 일절 서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무한 상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람이 또 그 지역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확약이 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무의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려했다 안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미 가서 내가 뛰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 익스큐즈가 안 된다 그 말, 그렇습니다. 고려가 안 된다 네, 이 말씀이세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전략 기획관으로 보시기에도 전략공관위원장으로 보시기에도 임종석 실장 거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전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오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사항을 배제할 수 없는데 임종수 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후보자 중엔 있는 거예요? 후보자는 많죠. 내주 초에 결정하실 거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선택지 중에 있긴 있어요?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좀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가져주신다는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당 입장에서는 광역지자체장급 사람들, 이를테면은 충남의 양승조 전 의원이 이제 예산 홍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박남춘 인천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렇고요. 비서실장도 광역단체장급으로 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급은 우리 당의 전략지역, 다른 지역의 축선으로 가서 그 다른 여타 지역의 파급 효과를 좀 미쳐라. 그래서 강세 지역보다는 당세 지역이 중간 정도의 지역 가서 좀 확산을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근데 중간 정도 지역 아니에요? 중성동 갑은 우리 밭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것들 보면은 민주당이 뭐 확 앞서거나 누굴 넣어도 확 앞서거나 그렇지 않던데 윤희숙 의원과 대진표 짰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잠재표가 많은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3의 인물이 그럼 그쪽에 와야 좀 확 앞설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좀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어떤 반윤 이런 뭐 투사 같은 느낌? 그런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저는 그분이 가면은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최근에 그러셨잖아요. 수도권에 여전사 트리오가 있다. 우리 당에는 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세 그렇습니다.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네, 셋 중에 하나 정도가 떠오르십니까? 그 밖에 다른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3명 포함해서. 네, 음, 3명 중 하나로 추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는 그것으로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 제가 또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렇죠. 저의 촉으로는 전사라는 단어를 최근에 쓰셨던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셋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지금 머릿속에는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듭니다만. 더 이상 답을 않겠습니다. 아, 예. 답을 안 하시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긍정으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임종석 전 실장 이슈가 지금 친문계 집단 행동의 임계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되면 그 지역에서 컷오프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당의 공천은 당의 미래와 또 그 공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상당히 좌우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한 곳 한 곳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국 상황과 또 253개 지역구를 놓고 고려해야지 어느 특정 한 지역을 놓고 고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면 판을 짜는 것이고 예. 판 짠 후에 전술이 구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체의 어떤 프레임의 판을 짜고 거기서 이제 253곳 한 곳 한 곳씩 전술을 구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허심탄회하게 네,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공천 상황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좀 해본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글쎄 뭐 공천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점을 준다 이것은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는 건 상당히 좀 개면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개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되면은 네. 국민들께서 아, 평가를 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자체 네. 평가는 참으시겠다. 대신 사천이라는 지금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당과 달리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이 작동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당은 공천관리위원회 한 곳인데 하나인데 예. 우리 당은 인사검증위원회, 사전검증위원회, 예.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예. 그다음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예. 이렇게 상호가 시스템과 균형과 견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국힘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비대위에서 태클을 거는 이 견제 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비대위는 항상 어느 당이랑 우리 당도 네, 최고위.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당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의 균형 견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천이란 것은 글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감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공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천에 공간이 없다. 사천이라는 지금 일각의 평가, 일각의 공격에 대해서는 1도 동의하기 어렵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예, 우선 어제 발표된 전략공천지 몇 곳 가운데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어제 아예 탈당을 해버렸고요. 노웅래 의원은 조금 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당대표 회의실에서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아, 진짜 노웅래 의원이 저기 회의실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이어서 오늘 회의는 어디서 하세요? 동료 선배 의원들과 또 후배 의원들한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이 공천은 특히 야당의 공천은 상당히 자본비 역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여당이란 것은
다른 자리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관 뭐 공기관 장관 약 자리 2천 뭐. 개가 있고 예. 또 다른 역할이 많고 예. 야당은 선거를 통해서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 요소이기 때문에 예. 항상 야당 공천은 굉장히 여당보다는 잡음이 진통이 많습니다. 크죠. 예.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 봤을 때도 여당도 밋밋한 공천에 임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역동성 있게 끊어질 때 이어지고 이어질 때 끊어지고 작용과 반작용과 액션과 리액션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이제 저는 이것을 연꽃에다 비교하고 싶어요. 연꽃이요? 연꽃은 밑에 오물이 더럽고 흙탕물이지만은 예. 마지막 피는 꽃은 자비롭게 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월 11일 되면은 연꽃처럼 자비롭게 필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달라. 그렇습니다. 연꽃이 필 것이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있지만 딛고 일어날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 지적들 하나하나 보면은 조금 이 심각하다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왜 돈과 관련된 재판은 나만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기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본인 입장에서는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뇌물과 관련되고 돈을 받고 안 받고 또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금전과 뇌물과 관련되거나 젠더 문제 같은 경우서는 당에서 원칙적으로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기소된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이재명 대표 대장동 건은 뇌물 뭐 이런 거로 직접 그런 혐의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 결국 다 돈과 관련된 재판 아니냐 이렇게 크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잣대가 다르다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잣대는 똑같아야죠. 예. 어느 사람 잣대는 곱고 어느 사람 잣대는 굽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잣대는 다 똑같아야 되지만은 그 적용 자체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위 20% 네. 평가를 하기 직전에 지난 가을에 네. 당대표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다. 네. 즉 조정이라는 워딩으로 당대표의 경우 뭔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워딩으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 통과가 됐다. 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예. 당 대표는 당을 좀 제대로 이끌어 봐라. 그래서 일반 평의원하고는 똑같은 수평적 잣대에서 그 평가를 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당 대표는 당무의 전체와 국정의 전반을 통괄하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 구조나 행사나 이런 게 상당히 좀 그 일반 의원보다는 몇 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회의에 참석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 대표를 우리 구성원들이 대표로 뽑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저는 선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하위 20% 명단에서 잡음이 없었으면 예.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위 20% 명단이 통보된 후에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박용진 의원과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위 10%에 드는가? 법안 발의수나 외부 단체의 의정 활동 평가나 대언론 활동이나 두루두루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분들인데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서울 득표율 1위 했고 법안 발의도 무려 80개를 해가지고 15개 통과됐고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유일한 의원이더라고요. 300명 가운데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원을
활동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저희 당의 그 공직자 선출 그 평가를 보면은 크게 4개의 과제가 식별돼 있고 예. 30개 항목이 촘촘히 돼 있습니다. 예예. 당의 기여도 또 당직자 2,200명의 평가, 당 사무처, 의원 보좌관 각 의원실마다 180명 의원실마다 2명씩 추천해서 또 평가, 또 당원 여론조사, 지역 민심, 지역 그 시민들 여론조사,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초선들은 초선 의원들별로 또 평가가 있는 것이고, 재선은 재선 그룹에서 평가가 있는 것이고, 삼선그룹 삼선그룹에서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룹끼리 평가가 그렇습니다. 돼 당원 평가. 그리고 의원 180명 전체 평가가 있고, 예예. 또 상임위별 평가가 있고, 예. 이런 요소가 굉장히 30개 이상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바이러스를 침투해서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어떤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해라. 다른 동료 의원들과.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친교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인가요? 친교 항목 같은 게 있다. 의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그 부분에서 0점 맞은 사람이 있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친교 평가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들과의 협력과 이런 당원이란 것은 그 조직체 구성원 내에서 서로 간에 동하고 협력하면서 개별성을 띠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당원의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혹시 없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끼리 평가해주는 그 항목에서 낮은 점수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근데 공간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문자로 기각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자 어떻게 회의도 안 열렸는데 기각이 되느냐. 지금 이거 공정하게 돌아가는 거 맞느냐? 어제 박용진 의원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거 듣기로는 1월 28일인가요? 1월 28일에 아마 회의 때 전체 공간위 회의 때 이 기준에 대해서 공정관리위원회에서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날 2차 공간위 회의를 열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통보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권한을 위원장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한테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을 했다. 위원장한테. 네, 저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나 각종 위원장을 맡으면서 시급을 요할 때, 또 전체 회의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한테 임해서 위원장한테 결정 권한을 주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절차와 공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한번 규정을 자료를 입수를 해봤어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소명 절차, 소명 기회를 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절차대로 하게 돼 있는데 소명 기회가 없이 어제 발표된 건 아닌가요? 제가 저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원래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면은 본인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소명 기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명 기회 없이 어제 통보가 돼서요. 그건 제가 공관위한테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사 이야기. 네. 우리 청취자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세 사람을 수도권 여전사 트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광명을이 전략 지역구로 어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경기 광명을. 그럼 이제 현역 의원은 자동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온다는 뜻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옛 지역구가 거기 아니냐. 이현주 전 의원이 전사로서 그럼 거기 다시 투입되는 거냐? 이런 소문이 파다해요. 굉장히 상상력과 추리력이 뛰어납니다. 그 지역은 사실 전에 한 8년 전에 이현주 의원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상도 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 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의원을 배제한 건 아닙니다. 컷오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컷오프가 되더라도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분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공간이 아니고 전략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략 공간에는 여러 가지 전술적 판단과 상상력, 추리력, 기획력이 필요한 이
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현역 의원이 거기 있는데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이 약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약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요소가 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것까지 다 배제하고 원점에서 생각. 원점에서 생각을 하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충남 예산 홍성의 양순조 전 지사를 말씀하셨는데 고려를 하고 있지 아직 확정적인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는 뭐냐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 시스템이라는 상자가 까만 것 같다. 즉 안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시스템은 시스템이라는데 그 안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나와요. 뭐 철험의 이수진 의원 같은 그런 케이스 몇몇 제외하면 대부분 비명계가 타겟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또 제가 앞에 계시는 분 놓고 얘기하기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안규벤 위원장님이나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이런 친명 지도부는 단수 공천이 어제 확정. 제가 친명 지도부인가요? 친명은 아니시 지도부 그럼 지도부는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지도부 희생은 하나도 없느냐 지도부가 좀 희생을 하고 내려놓아야 다른 분들에 대한 설득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은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지금은 공천이 약 35% 40% 진행 중이고 지금 경선 과정이 있고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감동적인 여러 가지 또 임팩트적인 얘기 역시 민주당이구나 무릎을 칠 곳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발표 안 된 하위 10% 20%도 예. 친명의 핵심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락자 중에 컷오프 네, 중에 네, 전략 공천지 중에 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한 30% 정도 남짓하고 지금 경선 진행 중이면 다음 주가 많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걸 보고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좀 그렇게 더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재들 그러니까 영입 인재 계속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혹시 조금 지금 임팩트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떤 기대해 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분도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살아온 만큼 과거에 흠결이 있고 또 긍정과 부정이 다 상존해 있는 건데 세상을 놀랄 만한 그런 깜짝 인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든 뭐 당대표 사퇴든 어떤 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제 그런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일축했죠. 이렇게 해서 내려놔야 된다면 당대표 맨날 바뀌어야 된다. 전혀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지도부들 생각도? 현재로서는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70.7%의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를 선임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당을 대표하는 분한테 어떤 현안을 가지고 일거수일투를 가지고 나가라 들어가라 한 것은 저는 그 조직원으로서의 또 자세가 금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완전한 정당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과 유권자께서 그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반전 카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그 비례위성정당 거기에 진보당이 합류한 걸 두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전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략인데요. 전략은 그대로인데 전술을 저희들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일테면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영국의 재상 처칠은 저는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보고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옥에 있는 악마도 손잡을 수 있다.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은 참고 큰 일을 위해서는 지옥에 있는 악마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여러 가지 국난 극복의 시기고 또 현재
4월 달은 시대 정신이 정권 심판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요소라도 손을 잡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꽃을 피울 것이다. 4월 10일까지 좀 지켜봐 달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목표, 그러니까 위원장님 머릿속 목표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의석 생각하세요? 목표로 잡으세요. 연꽃. 저는 과반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석 이상. 그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 뭐 이건 어차피 목표고 꿈이니까요. 네. 넘으면 어느 정도요? 저는 한 160석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중책 맡으셔가지고 네네.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오늘 긴 시간 궁금증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민주당 전략공간위원장 안규백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